또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자신이 있으십니다. 저희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막 고민하고 이런 문제인데 요즘 통신 데이터들이 워낙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완벽하게 우리 자료들을 수집을 당하면서 최 부장님이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큰 무기를 갖고 계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정책국이라는 걸 만든다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이런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저희 교통 전문가보다는 최 부장님 같은 분들이 더 이제 대우를 받고 막 저희를 못 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교통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그랬을 때 잘 안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가 통신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쌓이면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SK텔레콤만의 그 자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통신사가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원래 4분이었는데 3분으로 이제 토론자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분은 2부로 이제 가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3분의 토론자가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까지 토론을 하면 2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는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먼저 김주영 본부장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경상 박사님 해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유시균 박사님 해주시는데 유시균 박사님 하기 전에 혹시 두 분 토론한 내용을 듣고 최 부장님이 혹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말씀하시면 잠깐 시간을 드리고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이제 진행이 없이 김주영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주영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본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그래도 지금 민간 기업이 사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최근에 데이터의 구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가공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했지만 민간 기관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교통 운영에 관련되는 서비스 발굴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 민간 기관은 어떤 사업을 위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한 그런 서비스 발굴을 굉장히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논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좀 전에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국토부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GPS 데이터도 갖고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한 30%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바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합치게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물론 이런 데이터의 어떤 사유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또 데이터를 구매를 하려고 해도 사실 데이터 가격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정부와 민간과 그다음에 또 데이터 이용자들 간의 어떤 그 구성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 체계를 잘 구성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기관은 결국은 목적은 이익이에요.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가 표준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약간 좀 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다 구매를 해서 모든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표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그 교통 운영자,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써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유용한 데이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뭐 저도 사실 조금 교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찬영 부장께서 발표한 자료를 좀 저도 사실 저는 오늘 LID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기주국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오류 문제, 오류를 잡아나가는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립 체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통해 목적을 추적하는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LID 데이터나 기주국 데이터가 크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LID 데이터는 SKT가 가지고 있는 기주국 간의 어떤 수신 강도를 가지고 그 개인의 위치를 보정하는 그런 어떤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기지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차의 한계로 인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SKT가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 나가면서 자신 있게, 사실 대충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도로 구간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사실 GPS 데이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뭐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것까지 추정해내는 기술을 아마 계속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서비스에 활용이 되려면 그 LI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오픈을 하면서 다양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증은 지금은 VDS 데이터하고 검증을 했지만, 그보다는 사실 아까 조금 더 서비스를 신호에까지 반영을 하려면 저는 스마트 교차로에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하고 LID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사실 그래서 정말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스마트 교차로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VDS 데이터하고 교통량 밀도 개념을 넘어서 조금 더 위치까지 자신 있게 내본다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나가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위치에 대한 검증 부분은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는 신호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 확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재와 그 다음에 새로운 신호를 적용했을 때의 효과가 아니라, 현재는 어차피 신호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 교차로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마트 교차로에서 그러면 그 CCTV에서 AI 기술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 기반으로 신호 체계를 반영한 경우와 LID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 체계를 반영한 경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LID보다는 그래도 그 스마트 교차로의 CCTV 데이터가 훨씬 더 저는 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해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스마트 교차로의 데이터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을 하지 않고 이 LID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신호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더 좋다고 결론은 못 내지만 그래도 오차가 크지 않다는 그런 결론만 내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작은 비용으로 작은 예산으로 지방의 어떤 신호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LID 데이터를 사용해도 무방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을 조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사실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 모든 게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 AI 기법을 적용해갖고 검증했더니 결과가 점점 좋아집니다 하지만은 그 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겠구나, 그 방향성이 맞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계속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우리가 AI 기법을 계속 개선을 시키면서 알고리즘을 개선시키면서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이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묻혀버리고 나면은 사실 그림으로, 예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은,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좀 설득을 하면서 이 LIG 데이터가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증명해 나가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더 이제 SKT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데이터는 빅데이터잖아요. 저는 빅데이터의 가장 좋은 점은 표본에 대한, 그러니까 샘플률도 높아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존의 조사는 한 부분만 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어떤 패턴으로 트리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행안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통신사 데이터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에이전트 베이스로 해갖고 이 사람이 직과 직장을 추진하는 게 95%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내일은 어떻게 매일매일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안 가다가 가게 되는 경우, 방문하게 되는 어떤 통행을 끄집어내서 카운터를 하면서 어떤 그 혼잡의 밀도도 추정을 하고 위험도를 알려줘 나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제 서비스를 발굴할 때도 조금 뭔가 에이전트 베이스로 이제 트립 체인을 계속 파가면서 패턴 기반의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가 굉장히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집과 직장을 추정해내면 집에서 직장 가면은 뭐 출근, 그죠? 직장에서 뭐 집을 안 가고 다른 데 가면은 여가, 기가 이런 이렇게 통일 목적을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KTDB도 작년에 이제 SKT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기지국 LID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 LID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단을 끄집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고,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사실 교통 전문가들이 조금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 발굴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바로 김주영 박사님이 진짜 이 정말 통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김주영 박사님 얘기하신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는 정말 공공 민간 뭔가 좀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신 게 검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어떤 VDS나 스마트 교차로의 대체제가 아니고요, 보완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아까 세종시처럼 5개 교차로가 있으면 1번, 2번 스마트 교차로랑 계속해서 비교하는 작업, 그걸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3번, 4번, 5번에 교통량 만들어내고,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다 비교해서 전수화하고 정확도 높이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VDS나 기존 스마트 교차로의 연계, 저희가 이제 아까 평택시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도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교차로 데이터를 좀 연계해 달라. 연계가 어려우면 한 달치 통으로 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 검증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 번째가 AI 학습 부분인데 AI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AI 학습이 그렇게 대단한 로직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샘플률이 되기 때문에 걔를 전수화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면 기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인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학습이 되게 되면 그 어떤 50%의 수집률을 가지고 저희가 100% 전수화하고 정확도 높이는 작업을 AI에 하고 있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워낙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 안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샘플률을 가지고 전수와 정확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 문제와 맞물려서 그렇게 좀 데이터가 연계만 잘 된다면 이게 상호 보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도로의 검지기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빈틈없는 어떤 그런 교통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는 게 저희 쪽에 좀 미션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들리나요? 네. 서울연구원의 유경사입니다.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발표 들으면서 문득 20년 전에 저도 그 통신 관련 회사에 좀 있었는데 20년 만에 진짜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사실 20년 전에 핸드폰에 GPS 넣고 해서 차량 위치 추적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GPS 자체의 오차도 400~500마타씩 이렇게 나온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GPS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통신 로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렇게 정확한 거의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맵매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상으로 매칭을 해서 도로상에 있는 차량의 대수, 밀도, 교통량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속류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속류에 심지어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이 이렇게 있구나. 앞으로 20년 후면은 거의 이제 차량 하나하나 모든 정보들을 속속들이 통신사가 다 갖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느낌도 좀 들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교통 쪽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고민이었던 게 교통량, 밀도, 특히 이걸 어떻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차로나 모든 링크에다가 CCTV 다 깔아가지고 교통량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교통 쪽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교통량 그리고 밀도, 속도 요 세 가지인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 30% 정도 되죠. 그걸 또 전수화를 해서 모든 링크의 모든 교통량을 지금 다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사실 그거의 정확도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이제 사업별로 교통량 조사하고 속도 조사하고 다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실 한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통신 데이터를 가지면은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고 계속 과거 시점부터의 교통의 현황을 추적을 해가면서 또 사업 구성도 할 수 있고 또 실제 투자도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향후에 앞으로 교통 사업하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계속 김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데이터가 통신사만 딱 가지고 있고 오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일반 개인들의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인데
그걸 이제 통신사만 이렇게 거버넌스 없이 가지고 통신사에서만 이렇게 관련된 서비스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좀 우려가 되고요. 향후에 이제 데이터가 좀 오픈이 돼서 많은 뭐 교통 전문가도 있고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부가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뭐 LAD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수단도 추정을 하시고 목적도 추정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교통에서 가장 이제 베이스가 이제 통행의 이제 기종점 OD인데 그 거의 지금 한 1%도 안 되는 샘플을 가지고 OD를 추정을 하고 그 OD를 사용을 해서 뭐 연간 뭐 20조가 넘는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통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수단과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이 LID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성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훨씬 뭐 국가 예산이든 뭐 지자체 예산이든 훨씬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 경기연구원의 이시근입니다. 그 사실 오늘 그 최찬영 부장님의 그 발표 자료를 접한 건 올해 그 ITS 학회에서 특별 세션에서 이 발표를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참 재밌다. 그다음에 유경상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OD 구축하는데 그 전통적 방법으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좀 더 높은 OD 구축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의 그 발표를 그 연구원에 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일주일 들어가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의 그 세미나를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연구원의 요청이 있어서 때마침 그때 그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관련 분야에 계시는 연구자들 모시고 이 발표 자료를 공유하면 참 좋은 세미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기획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홀린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제 약간은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래요 CM 같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화자찬이 좀 포함된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령 이 교통량을 이제 추정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양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차종 구분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OD를 구축을 할 때 뭐 지금 1%라 그러셨나요? 보통 한 2%에서 3% 아니었나요? 예, 1%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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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상당히 낮은 표본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수화해서 그 OD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KDI의 예타 에서 뭐 수조 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공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물론 이제 뭐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신력 하나로 KDI에서도 활용을 하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물론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그 공신력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건 이제 데이터의 정확도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공신력이라는 건. 그랬을 때는 지금 그 김재용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통 DB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생산을 하는데 통신사들이 교통 DB 구축에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건 저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교통 카드 데이터,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OD 구축할 때 제공을 받잖아요, 무료로. 그런데 통신 데이터는 저희가 사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아주 국소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 가격이 수천만 원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가 있지만 공적 목적을 위한 사업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오픈하고 파트너가 돼서 참여를 해서 데이터 구축하는데 통신사가 기꺼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종은 한번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2부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단히 지금 입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마이크도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세 분 다 똑같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TU 플러스 다 하고 뭐 교통연구원 아니면 관계된 연구기관 모여서 데이터 거버넌스 통해 가지고 한번 그거는 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최대한 저는 이제 딱 중립적으로 좀 거품 끼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차종 구분은 안 됩니다. 차종 구분 안 되고 차선 구분도 못 합니다. 그건 한계죠. 저희가 이제 이 교통량에 있어서 차종 구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교통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6종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고민한 거는 마찬가지로 스마트 교차로든 CCTV든 영상을 다오. 그러면 똑같이 그 영상에서 저희가 뽑아낸 다음에 전수화하고 그 차종 비율을 그것도 요즘엔 다 AI로 되더라고요. 차종을 뽑아서 구분해서 배분시키는 거죠. 저희가 그 로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데이터 자체로 차종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지기를 통한 보안을 통해서 그 차종 구분을 하는 거는 차종 구분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차종 구분은 이거는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GPS 데이터는 가능해요. GPS 데이터는 가속과 감속, 주행 속도 이런 걸 보면서 차종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GPS 데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초단위의 위치 데이터 쭉쭉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기록 데이터는 차종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들도 하면서 올해 우리 작년에 요객통이 실태 조사를 했고 올해 전수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SKT 데이터를 구매를 했고요. 저희들은 SKT뿐만 아니라 LG 데이터, 그다음에 KT 데이터도 매년 구매를 해요. 다 구매를 하면서 이 세 개를 합치면서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데이터가 답이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별 회사의 데이터들이 사실 구축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1을 3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총량은 모바일로 따라가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근이나 목적으로 나눌 때 보면은 이제 모바일 데이터에서 나온 목적 통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청에 뭐 통계 데이터 이런 거 다 수집하면서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장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지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위치가 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LID 데이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경 한 500m 이내에서 많이 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총량은 모바일 데이터로 가재 이걸 이제 읍면동으로 나누고 존 베이스로 나눌 때는
모바일 데이터가 신뢰하는 에어리어의 영역이 시군구 베이스인지 은면동 베이스인지를 쪼개면서 시군구 베이스로 가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모델링으로 내려가는 이 작업을 좀 합쳐서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은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수용을 하되 그뿐만 통계 데이터랑 이런 거 다 합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형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융합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서 어디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계속 이제 OD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OD 쪽에서 이제 목적 입히고 수단 입히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단 OD는 많이 사용하는데 목적 OD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정확도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통신 데이터 말고도 사실 목적을 입히려면은 뭐 카드 이용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또 데이터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그리고 또 사실 목적은 샘플이 적더라도 조사를 해놓은 걸 가지고 그 실제 이동 패턴하고 그다음에 목적하고 이런 걸 또 AI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또 목적을 또 찾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데이터가 좀 개방이 돼야 되고 그 개방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또 목적도 만들고 수단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통신의 그 이동 속도도 대충 LI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 속도나 경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수단을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는지 다 이제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어야만이 여러 전문가들이 좀 붙어가지고 빠르게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꼭 좀 통신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지정 토론자들께서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아까 유승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사실은 1, 2부를 나눠서 그렇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최 박사님 발표를 같이 들으셨으니까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개진이나 할 게 있으면 김정현 박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사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 자료도 어느 정도 제공 받아가지고 분석도 했고 그 SK텔레콤에서 요청하는 약간 대외비적인 얘기들 때문에 보고서도 저는 대외비로 해서 아마 서치해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통신 자료로 저도 OD 서베이에 관련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도 해봤고요. 그 자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김재용 본부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지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류 사실 오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뭐 맥스 한 4,500km도 나오는 오차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4,500m가 넘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경계구역으로 보면 동을 넘어선 구를 넘어서는 얘기들 오차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5 내지 10m 정도의 도시 내에서는 오차가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안쪽으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OD 자료를 좀 보완을 한다면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들 정확도의 향상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신경을 써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그 통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추가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아까 통행 궤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경로 통행도 우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경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통행 속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러한 경로에 대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에미투나 이러한 매크로한 모델들이 추정해 가지고 나오는 경로 선택 모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썼는데 그런 경로 선택의 모델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얘기들로 우리가 교통 정책을 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많이 저도 그 아까 영종도도 사실은 인천시가 영종대교에 대한 그 요금을 좀 무료화해달라고 계속 영종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영종대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부도로와 하부도로가 있잖아요. 하부도로를 제외한 상부도로만 좀 뽑아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 교통 분야에서 미시적, 거시적 얘기들을 다 아우르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활용을 해봤더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아까 돈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정확도가 높아지면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고 그 데이터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게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통신사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데이터의 그 비용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인가 그 단계별로 그 데이터 요금이 낮아지고 뭐 아니면 좀 더 커지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떤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꺼번에 다 달라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 막무가내 무모한 얘기 같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어디까지 그리고 미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니 거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얘기들을 좀 한 번씩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적정한 가격 어차피 민간 회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 모델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용이 아까 수천만 원 얘기하셨지만 수천만 원이 좀 매년 살 것 같아요. 근데 수천만 원이 더 되니까 그걸 조금 저희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도 몇 번 통신 데이터 교통 속에 활용한 거에 참여해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이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데이터의 공공성, 그 다음에 민간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지금 뭐 최창현 부장님이 마음속으로는 대답해주고 싶겠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대답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모임과 이런 논의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접근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항상 보면은 거버넌스 이야기로 끝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그게 항상 나오는 이유는 항상 제일 중요하고 항상 그 아쉬운 부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아까 뭐 한두 가지 질문과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교통 배우면서 아니면 교통 공부하면서 그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런 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구현되는 걸 보여주시고 예, 그런 것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자분들도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경기연구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주제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부 다 와서 한번 토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